철벽은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속내는 복잡할 겁니다. 아, 복잡하다. 복잡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주 후에 이제 선거 결과 나올 텐데 정말 본인이 지금 비슷한 수치 두 자릿수는 못 가고 있잖아요. 어느 예.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득표율도 5% 미만이 됐다면은 사실상 완주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결과가 본인의 미래 정치의 상징 자본 내지는 자본의 축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이걸 성과로 볼 수가 있나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득표율이면은 예. 안 하려면 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어찌 보냐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유의미한 지지를 보여주고 그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가 왔을 때 과연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 이렇게 단일화됐을 때 본인이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펼쳐질 보수 지형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걸 정확한 청사진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일화 방식도 정말 1대1 토론 깔끔하게 한번 하고 여론조사로 돌려서 하게 되고 그 방식조차 이준석 후보에게 다 위임을 한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한덕수 후보와 신속하게 단일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있다. 무소속으로 계속 출마하시고 나중에 단일화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말을 바꾼 부분이 있고 예. 거기에 김재원 비서실장이 단일화할 때마다 나와서 계속 단일화 조건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얘기만 고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성공적인 단일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단일화한다고 얘기하다가 실상 자신은 구태 정치인으로 내몰려버리고 예. 지지율만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나 김재원 비서실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쉽사리 단일화 얘기를 꺼내기 어렵지 않나. 예.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저보다도 더 우리 당의 여러 정책, 이념, 인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저는 뭐 지금 제 유세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딱히 예. 일정 잡을 생각 없습니다. 만나서 괜히 뭐 의미 있는 만남처럼 비춰질 이유도 없고 예.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단일화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수근 부회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철벽이라고 하죠. 철벽 전혀 지금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본인은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준석 후보가 자신도 끝까지 선거에 나가서 기존의 구태 정치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고 예. 또 자신감이 충만한 분이라서 자신의 지지율이 10%는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고 싶긴 한데 예. 뭐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단일화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단일화가 됐을 때 자신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된다면 단일화를 받을 것 같거든요. 자신으로 단일화됐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으로 경선했는데 자신으로 단일화해서 이길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받을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고 예. 또 이런 생각도 해볼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한덕수 후보와 신속하게 단일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있다. 무소속으로 계속 출마하시고 나중에 단일화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말을 바꾼 부분이 있고 예. 거기에 김재원 비서실장이 단일화할 때마다 나와서 계속 단일화 조건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얘기만 고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성공적인 단일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단일화한다고 얘기하다가 실상 자신은 구태 정치인으로 내몰려버리고 예. 지지율만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나 김재원 비서실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쉽사리 단일화 얘기를 꺼내기 어렵지 않나. 예. 라고 생각되고 뭐 아직까지는 몇 %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여론조사 이 단일화에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후보 지지도에서도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 대결을 해보면 김문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 목표로 했는데 아직 거기에 좀 못 미친다라는 좀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벽은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속내는 복잡할 겁니다. 아, 복잡하다. 복잡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주 후에 이제 선거 결과 나올 텐데 정말 본인이 지금 비슷한 수치 두 자릿수는 못 가고 있잖아요. 어느 예.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득표율도 5% 미만이 됐다면은 사실상 완주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결과가 본인의 미래 정치의 상징 자본 내지는 자본의 축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이걸 성과로 볼 수가 있나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득표율이면은 예.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어찌 보냐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그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가 왔을 때 과연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 이렇게 단일화됐을 때 본인이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펼쳐질 보수 지형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걸 정확한 청사진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일화 방식도 정말 1대1 토론 깔끔하게 한번 하고 여론조사로 돌려서 하게 되고 그 방식조차 이준석 후보에게 다 위임을 한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한번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고 단일화의 효과에 따른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보수 지형의 재편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공간을 열어주면 이준석 후보도 그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이런 식의 그냥 뭐 또 이준석 후보 들어와서 불쏘시개가 돼주세요 라고 하는 단일화는 저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예. 결국에는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고 그다음에 또 2, 3일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좀 가능성이 있는 지지율을 보여주느냐 이 예.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홍준표 전 시장의 역할을 좀 상당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만약 이번에 다시 선대위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선거운동을 나가신다면 또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이 또 굉장히 선거에 관해서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홍준표 시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예. 막 그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말은 홍준표 전 시장의 조언이 국민의힘 기대와는 다른 형태의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이 단일화 협상과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석할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 건데 이승훈 부위원장 지금 특사단은 그 부분을 아주 지금 설득에 중점적으로 설득을 할 것 같아요. 홍 전 시장이 여기에 좀 매개 역할을 할 수 이준석 후보하고 친하긴 가깝긴 하잖아요. 그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빠삐용 얘기 나왔잖아요. 수차례 실패해서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예. 이준석 후보 보고 너 감옥 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감옥이 되냐면 국민의힘 들어갔는데 또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상욱 의원 계속 왕따 당하다가 탈옥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왕따를 많이 시켰잖아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예. 결국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면 왕따를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통합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덕수 대행한테 했던 것처럼 일단 들어와,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 먹이야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솔직히 고민은 되죠. 돈도 없고. 그 10%라는 지지율이 그렇죠.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10% 지지만 얻으면 50%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는데 10%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냥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예. 다시 들어가면 또 쫓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지방 선거에서 공천권 지분을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당권을 다시 장악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건데 가장 큰 국민의힘의 문제는 예. 좀 진정성이 없다. 김문수 후보 만들어 놓고 예.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너 그냥 한덕수 대행한테 줘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 예.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단일화도 좀 어렵고 다시 입당하는 것도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초반만 되더라도 뭔가 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여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중요하냐. 결국엔 지지율이라는 건 100 이상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의 총합 안에서 후보들끼리 나눠 갖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3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빼서 오란 얘기죠. 그게 조건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지지율 그러니까 예. 당신이 이재명 후보가 한 45로 내려오고 당신이 40까지 간다면은 난 단일화에 응하겠고 예. 그때 주도권 내가 쥐고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펼쳐질 보수 지형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공간이 주어진다면 단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절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를 그 단일화에 대한 룰 세팅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 일단 가장 먼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저기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까지 한 이틀 후에까지 나올 이 김문수 후보의 유의미한 지지율 변화가 예. 저는 가장 먼저 급선무다. 이준석 후보도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